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가을학기 입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5월 1일까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며 올 가을에 진학할 대학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미국의 탑 대학에 접수되는 원서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이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일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학 지원자 수는 거의 같지만 커먼앱과 같은 온라인 원서의 편리성과 테스트 옵셔널 정책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더 많은 대학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 탑 대학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자가 불균형적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원서를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경쟁이 더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입시 트렌드를 이해를 하고 분명한 전략을 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에는 약 4,000개의 대학이 있고 이 가운데 1,400여 곳이 4년제의 대학입니다. 1,400여 개의 4년제 대학 중에 지원자의 절반 미만을 합격시키는 곳은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1,200여 개의 4년제 대학들은 평균 합격률이 65%에 달합니다. 최근 수년간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는 Early Decision 1, Early Decision 2, Early Action 등 조기 전형의 통로를 확대하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커먼앱에 따르면 회원 대학 중에 37%가 현재 조기 전형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들이 조기 전형을 통해서 적은 비율만 합격시켰지만 이제는 지원자 수가 늘면서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자 수를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중요해진 것입니다. 대학들은 일듀얼, 즉 합격자 중에 등록생 비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실제 등록자 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Early Decision 1과 Early Decision 2처럼 구속력이 있는 옵션은 대학이 실제 등록자 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Early Action을 통해서 대학은 어떤 학생들이 탑 초이스로 자기 대학을 선택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기 전형 옵션은 대학들이 원서를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전형의 원서 마감일은 가을에 있고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원서를 심사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시 지원 때처럼 밀려드는 원서를 소화하느라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들은 조기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중에 신입생을 과거보다 더 많이 선발하고 상당수를 보류 통보를 통해서 정시 지원 사이클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기 전형에서 전부 다 많은 학생을 뽑는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원자가 조기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구속력이 있는 Early Decision 옵션을 배제시키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Early Action은 지원자가 정시 지원 결과까지 받아본 뒤에 여러 대학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를 해서 커밋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기 전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전형을 두루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자는 11학년 봄학기와 12학년 직전에 여름방학 기간 자신이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만들고 또 조기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할지 말지 조기 전형을 한다면 Early Decision 1, Early Decision 2, Early Action 중에 어떤 옵션으로 할지 등을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 지원자 중에 얼마의 비율을 조기 전형으로 합격시켰는지 리서치를 해봅니다. 만약 나의 탑 초이스 대학이 신입생의 상당수의 조기 전형에서 입학 허가를 준다면 조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Early Decision 1과 Early Decision 2, Early Action 등 세 가지의 옵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조기 전형에서 1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arly Decision 1으로 지원을 한다면 내가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뛸 듯이 기쁠 만한 대학을 선택하십시오.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림스쿨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Early Decision 1에서 합격하지 못했다면 제2의 선택인 대학에서 Early Decision 2로 원서를 넣을지 또 Early Action으로 넣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리 디시전 대학과 얼리 액션 대학 한 곳 이상에 동시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리 디시전 대학에 합격을 할 경우 얼리 액션으로 지원한 대학은 포기를 하고 구속력이 있는 얼리 디시전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원서를 쓰느라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입학사정관들은 그만큼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평균적으로 원서당 소요하는 시간은 약 8분에서 12분 사이면서 때로는 이보다 짧기도 합니다.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입학사정관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약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피하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원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테스트 옵셔널 대학의 경우 SAT와 ACT 점수는 나의 점수가 합격생 점수의 약 25% 안에 들 때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탑 25%보다 낮지만 50%보다 높을 때는 합격생의 GPA와 나의 GPA를 비교해서 SAT와 ACT 점수를 내는 것이 입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제출을 합니다. 50%에 못 미칠 때는 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